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로아치 부부의 남편 모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이버워치 스페셜. 바로 이제 세이코의 다이버워치 그린 스모, 네, 신 스모 모델 검은 거랑 그린 이 두 개 중에서 그린을 하나 영입한 기념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요 그린 스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 스모 모델 중에서 이제 그린 스모 나왔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요 초침이 노란색인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살짝 장난감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초침 노란색의 모델 중에는 요거 네, 프로그맨, 아날로그 프로그맨이죠. 이 G샥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나 빨강색, 그리고 이제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지금 자동 맞추면요. 이런 노란색 같은 게 또 지샥 시그니처 컬러 안에 있으니까 어울린다. 그리고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지샥이니까 라는 걸로 선뜻 손이 갔는데 요 스모가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조금 손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신형 스모 나온 것들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세이코 다이버 예전에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현행 마린 마스터 말고 예전 마린 마스터 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참 끼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이제 한참 더 젊을 때죠. 어릴 때죠. 근데 그때 사실 그 무게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 오버를 하려면 또 일본까지 보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금 관리가 힘들겠는데 싶어가지고 처분을 했던 기억은 나요. 근데 그 마린 마스터가 특히 세이코 마린 마스터가 진짜 이제 매력이 있는 게 제가 전에 그 마스터 시리즈는 세이코 마스터는 두 개를 고장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마린 마스터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플라인 마스터 그 오토매틱 모델이었는데 두 개 다 정말 매력적인 시계였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세이코 다이버가 진짜 무슨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세이코 이제 오렌지 몬스터 한창 그 제가 당시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때 오렌지 몬스터 오몬을 막 다 같이 공동 구매까지 하고 이제 대란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때도 막 히어시 그 오렌지 밴드 그 밴드 중에서 조금 이렇게 특이한 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잘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번에 신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요 다이얼이 음, 상당히 그 예전부터 지금 현행의 그 마린 마스터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뭐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면 물론 많이 다르기는 한데 어떤 비율이라고 하죠. 전체 다이얼의 그 비율 같은 것들이 보면 마린 마스터의 느낌을 가장 잘 내는 시계가 역시 코스모가 아닌가. 그리고 무게감도 얘가 또 적당히 묵직해 가지고 또 당시 예전에 제가 마린 마스터 300 차던 그때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어, 저를 향수에 적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시계입니다. 이게 보니까 또 요거 다음으로도 나오는 또 이제 새로운 스모 모델들이 있는데 근데 걔들은 보니까 요 이제 페이스 이 다이얼 쪽에 보니까 그 엠보싱으로 좀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엠보싱이 들어간 모델이 저는 이렇게 그 다이버에서는 이제 조금 별로였어요. 차라리 이런 이제 티소처럼 이렇게 이제 물결 무늬, 파도 무늬였었으면은 오 했을 텐데, 네, 약간 브레게 마린 느낌 나죠. 근데 그거 뭔가 좀 네, 스모에 엠보싱 들어가니까 또 이게 좀 제 취향은 또 아닌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 취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역시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선레이가 이제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여기 다이얼의 그런 느낌에서 마리마스터 사실은 뭐 몰래 하는 얘기지만 로렉스 썸마죠. 네, 그 느낌을 잘 살린 거는 역시 요 그린 스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스모 모델답게 커요. 이게 45mm거든요. 근데 45mm인데 막상 또 이렇게 손목에 올려보면은 그렇게 큰데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실제로 요 티스코 시스타 2000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큰 시계고 커서 잘 안 가는 시계잖아요. 얘가 이제 46mm인데 46mm와 45mm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어떤 말씀이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우 1mm 차이인데도 지금 스모가 뭔가 좀 시간을 보기에 뭔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 이제 베이스 베젤 제외하고 요 베이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베젤이 크고 옆에 케이스가 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크고 무거운 시계인데 실제로 손목에 올렸을 때는 이 베젤이라든지 이제 케이스 같은 것보다 사람은 요 부분 딱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침 분침 그리고 요 다이얼들을 주로 보게 되잖아요. 눈이 꽂히는 곳은 거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상 손목에 올려보면은 그렇게 이거 너무 무자비하게 큰데? 라는 느낌은 또 안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착용하면 보실게요. 예. 물론 실제로 이제 베젤이라든지 케이스까지 다 생각을 하면 손목 거의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뭐 동영상 사진 같은 거로 보면 또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시계 알만 딱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그렇게 크구나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약간 롤렉스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 이렇게 끼고 있다가 보면 일단 또 시간 보기 무지하게 편합니다. 그 다이버워치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착용감이 상당히 좋은 게 밸런스가 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세이코 브레슬릿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호평이 아니고 혹평이 자자한데 스모 이 모델은 또 상당히 또 좀 괜찮더라고요. 일단 통 브레슬릿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고 적당히 시계알도 무겁지만 이 브레슬릿도 적당히 좀 묵직함이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잘 맞다. 그리고 용도가 스모 여기 4시 방향에 있잖아요. 3시 방향에 있으면 사실 여기 손등을 좀 이렇게 꾹꾹꾹 압박을 하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4시 방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손목을 좀 이렇게 제껴도 크게 여기 압박이 가해지지가 않는다. 그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 다이버워치 중에 제가 요즘은 가장 진짜 즐겨 끼는 시계가 얘거든요. 시스타 2000인데 이게 사실은 메탈 브레슬렛 모델은 제가 그때 매장에서도 시착을 해보고 예쁘기는 한데 무겁다. 마린 마스터가 떠오르는구나 라고 했던 그 시기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블랙 PVD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스트랩이 보면은 메탈이 아니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뒤쪽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직조 밴드로 되어 있는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머리가 대가리가 무겁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차고 있다 보면 살짝 무게 중심이 좀 쏠린다라는 느낌이 사실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껴가지고 손목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고정시켜 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좀 제끼면 용도에 지금 눌리는 저희 손등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몸을 좀 써야 되고 손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뭐 물건 옮기거나 그런 일 할 때는 이걸 잘 안 차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무실에만 앉아서 그냥 뭐 일만 할 때, 뭐 타이핑만 쉬고 펜만 굴리고 할 때는 또 얘를 또 오히려 차게 돼요. 그래서 요즘 그 다이버 워치 중에도 그냥 다이버 워치가 아니라 오피스 다이버 워치, 사무실 다이버 워치라는 장르가 또 생겼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사무실 다이버입니다. 예, 실제로 사무실 내 심해의 환경이나 다를 바가 없죠.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가고 그 이제 무거운 공기를 버텨가면서 또 그 무거운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예, 진정 다이버 워치가 필요한 공간은 맞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바다라기보다는 사무실일 것 같네요. 자, 다이버 워치가 또 이제 신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어떤 업무도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몇 시에 지금 뭐 미팅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이제 미팅 사실 이제 뭐 보통 이제 시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또 되게 바쁠 때는 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분 단위로 움직일 때는 베젤을 돌려가지고 시간 맞춥니다. 50분까지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모. 앞으로 이제 이 친구가 아마 저의 사무실 다이버 워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착용감도 사실은 이제 얘보다는 조금 더 낫기도 하니까요. 네. 사실 뭐 착용감이 엄청나게 뭐 극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용도 위치가 4시에 있다라는 거랑 전체적인 무배 배분이 좋다라는 거. 그런 점이 좋고 그리고 그 시스타하고 이렇게 두께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46mm랑 45mm잖아요. 두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실측을 안 해가지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시스타 2000 정말 두툼한 거의 햄버거 사이즈거든요.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이 시검해가지고 자 초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 헬륨 배출 밸브 구멍 보이시죠? 되게 두꺼워요. 진짜 무슨 샌드위치 햄버거 잡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제가 설정했던 기계식 시계들 중에 거의 뭐 마린 마스터에 비견될 만큼이나 두꺼운 시계. 물론 이 스모도 절대 얇은 시계는 아닌데 시스타 이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더 얇기는 합니다. 조금 미묘하게 얇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미묘한 얇기의 차이 덕분인지 스모가 좀 더 착용감 자체는 좋더라.
근데 이제 역시 뭐 200m 방수잖아요. 그리고 세이코의 그 다이버지 200m 방수 이것도 내가 ISO 인증을 받은 그런 방수이지만 그래도 이 600m 방수 얘도 ISO에 한 단계 더 위 등급 방수 등급 받은 애잖아요. 방수는 확실히 요 시스타 2000이 훨씬 더 든든하기는 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방수 뭐 절대 꿀리는 거는 아니죠. 세이코 다이버니까. 오히려 사실 세이코 다이버 워치를 끼고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데 뭐 물놀이를 가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제가 또 리뷰했었던 SPB 143 같은 경우 유기마스 다시 이렇게 재해석한 게 있잖아요. 그 친구도 참 좋은 시계였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기마스 재해석을 한 SPB 1243보다는 스모 모델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매력이냐? 일단 가격이죠. 사실 그 SPB143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진짜 많이 높아요. 원래 저도 지금 시계 취미 이제 오래 하시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세이코 다이버에 100만 원 이상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 일단 먼저 한번 탁 이렇게 턱이 생기거든요. 원래 이제 세이코 다이버라 함은 뭐 SKX 시리즈처럼 좀 싸고 그래도 뭐 한 뭐 50만 원보다는 좀 더 밑으로 이렇게 가성비로 구하는 시계고 편하게 차는 시계다라는 인식이 세이코 다이버에는 사실 아직도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SPB143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세이코 다이버하고는 다르게 조심해서 좀 아껴 차야 되는 시계 그러다 보니까 맡기는 다이버 뭐 트로치로는 조금 힘들구나라는 느낌 사실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확실히 그 SPB143 같은 친구들보다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물론 이 친구도 지금 뭐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리테일가가 꽤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 한번 언뜻 보니까 130만 원대인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뭐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정식 그 세이코 매장에서도 요 신스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좀 해가지고 판매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고가도 비교적 조금 뭐 안정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 스펙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이 시니스모부터는 글래스도 사파이어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같은 경우도 이 무브가 이제 이전 다른 뭐 저렴이 세이코 다이버하고는 다르게 6R35 SPB143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무브예요. 그 70시간 이상 파워 이접도 되면서 그러면서도 항자성도 다 갖추고 있는 무브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 시스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 베젤이 세라믹 베젤이에요. 이거 이제 되게 블랙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앤데도 밖에서 태양광 이렇게 보면은 그 까만색이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베젤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그 당근에서 캐럿 마켓에서 모시고 온 친구인데 여기 그 7분 쪽 베젤 위에 보시면 여기 벌써 찍힘이 보이죠. 근데 뭐 사실 막 살려고 트러치로 쓰려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다이버로 쓰려고 산 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데 나중에 좀 차다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 싶으면 나중에 보고 이것도 보니까 뭐 알리나 뭐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이것도 이제 베젤 세라믹 베젤 팔더라고요. 요거 커스텀용으로 요거 한번 사가지고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지금 리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만지작거려가지고 이거 손 기름때가 많이 묻었네요. 좀 닦아서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스모 모델이 좀 특히 이제 세이코 다이버들이 사실 요 스펠링 세이코 그리고 이제 그 풀스 마크 있죠 PX 프로스펙스 마크 그다음에 또 오토매틱 다이버즈 200m 적혀 있는 거 저 이거 좀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 다이버 시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문구들이 들어간 애들이 참 많잖아요. 뭐 사실 뭐 다이버 시계 아니라도 많기는 하죠. 근데 이런 이제 문구들이 들어갈 때 특히 하단 쪽에 이제 문구가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들어가면은 뭔가 참 이렇게 좀 균형감이 있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스위스 시계들 좀뭐 TME 라인 중에 보면은 대체로 이래요. 대부분 시스타 프로페셔널 600m 러시아하고 2000피트 적혀 있고 파워매틱 80 적혀 있죠. 뭔가 시스타 짤뚱하게 적혀 있다가 프로페셔널 이렇게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밑에 파워매틱 80하고 또 짤뚱해지죠. 뭔가 약간 살짝 그게 안 맞다. 근데 이제 이런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착 보시면 뭔가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
사실 이런 느낌을 제가 예전에 그 오메가 문워치에서도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이런 각 브랜드에서 이런 문구 같은 거 삽입하고 자기 브랜드 로고 삽입하고 하는 거, 그리고 스펙 삽입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안정감이 얼마나 있게 하는지, 거기에서도 이런 각 시계 전문 업체들의 헤리티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요 티소가 헤리티지가 미린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세이코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사람 눈 보기 편하게 그래도 잘한다.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사실 세이코 스모, 신스모 이 그린이랑, 그리고 이제 해외 포럼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스타 2000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한 글이 있던데, 물론 요 티소 프로페셔널 2000, 시스타 2000이 뭐 거의 투표수에서는 압도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그렇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뭐 베젤도 이 시스타가 2000이 세라믹인데다가, 그리고 파워매틱 80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 티소라는 그 브랜드 밸류 있지. 사실 세이코냐 뭐 티소냐 이렇게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제가 세이코 다이버 좋아하니까 뭐 예손을 들어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스펙만 봐도 사실은 티소 시스타 이전이 더 좋잖아요. 방수만 해도 얘는 600m가 더 하는데 3배가 차이 나잖아요. 방수량만 해도.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렇게 봤을 때, 이 리테일가만 두고 봤을 때 사실 차이가 아마 극적으로 엄청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한 4, 50이면 극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티소, 특히 시스타 2000 말고 시스타 1000 시리즈도 지금 진짜 저는 가성비 탑급 다이버 워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티소, 스위스 브랜드에도 이런 세이코 다이버 워치들이 일단 제 견해로는 뭐 그렇게 제 취향으로는 밀리지는 않더라. 물론 좀 이 스모 당연히 아쉬운 점은 있겠죠. 제가 뭐 브레슬리 상당히 뭐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역시 아직 그 스위스 시계들의 메탈 브레슬리 퀄리티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요 클래식 쪽 보시면은 이거 그냥 휴대용 판때기 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좀 리테일가도 다 엄청 올랐던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요 정도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뒷면도 이렇게 보시면 뭐 당연히 시스루는 아닌데,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프로스펙스 마크 있고요. 위에 다이버즈 워치 200m 세이코라고 적혀 있고, 이제 6R35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6R35 무브 같은 경우가 제가 전에 SPB143 쓸 때도 느꼈는데, 확실히 이런 이제 스위스식의 파워매틱인 애들보다 좀 1호차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뭐 근데 어떤 시계 들쭉날쭉이었냐면 그 자세 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계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두는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세워 놓는지, 또는 또 거꾸로 용도가 밑으로 가게 세워 놓는지에 따라 가지고 요 유괄무가 오차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닐 때가 오히려 오차가 더 좋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있었던 SPB14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뭐 구매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차는 잘 모르겠는데, 착용만 하고 있었을 때의 이제 하루 1호차가 대략 한 15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나긴 하죠. 나중에 조금 더 착용을 하면서 안정화를 좀 시켜보고, 그래도 만약에 오차가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센터나 아니면 사설에 한번 맡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시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몰랐는데, 여기 4시랑 5시 방향 사이에 4시 인덱스 바로 조금 밑에 살짝 먼지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잘 보이네요. 이렇게 뭔가 다이얼에 먼지가 묻어 있다. 실제로 이제 해외 포럼들이나 국내 사용기들만 봐도 요 스모에 대해서 그 QC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글들이 상당히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베젤 정렬 안 맞는 거, 베젤 정렬 안 맞는 거는 사실 이 제품도 해당은 합니다. 여기에 12시 방향 인덱스 마커가 정확히 12시 정각에 딱 맞지 않아요. 지금 살짝 이쪽으로 틀려 있죠. 한 칸 더 넘기면 이게 저쪽으로 또 쏠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해외 리뷰어들이 한 것들은 보니까 요 인덱스들 있잖아요. 이 인덱스들이 그러니까 12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요 인덱스들이 분 마커들이 있잖아요. 미니 마커들 요 밑에 보시면 이 바로 되어 있는 거, 얘들하고도 안 맞는 그런 심각한 경우까지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식
판매처에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정렬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무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상 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세이코 다이버 스모 구매를 할 때 뭐 베젤 정렬이 너무 심하게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렇게 인덱스랑 마커들이 너무 심하게 안 맞는다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그건 좀 주의는 하기는 해야겠더라. 아 근데 진짜 저라도 그 진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가 그대로 다 주고 갔는데 QC가 긋다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세이코가 이렇게 지금 요즘 고급화 전략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QC 관리는 더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갑자기 세이코의 QC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미도 오션스타 캡틴 오션스타 모델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자, 청판이에요. 시원하죠. 그리고 이거 스모 세이코 스모 모델. 자,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그 오션스타 모델이 조금 더 시원해요. 뭔가 베젤이 좀 작아서 그런가? 오션스타에도 지금 이거 알루미늄 베젤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봤을 때 미도의 요 알루미늄 베젤이 조금 더 고급져 보이기는 하네요. 네, 세이코 고급화 전략 쓰고 있지만 좀 더 분발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확실히 요 세이코 다이버 워치가 그 야광 성능은 정말 좋거든요. 야광 성능 한번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미도 오션스타 200, 그러니까 캡틴 모델인데 얘는 야광이 이거 다이버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조금 뭐 부족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 이제 티소 시스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야광이 참 더 예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야광식의 야광샷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야광샷 비교를 좀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불을 좀 꺼야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 잠시 일단 방에 메인 전원을 좀 불을 끈 다음에 그리고 지금 라이트들도 한번 다 꺼볼게요. 자, 네, 보이시나요? 확실히 여기 이렇게 세이코 스모가 야광이 제일 밝고 멋지죠. 확실히 세이코의 야광이 진짜 명불허전입니다. 세이코의 루미 브라이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가운데 있는 우리 티소 시스타 2000도 야광이 굉장히 멋지죠. 좀 이렇게 초록빛이 아니라 약간 파란빛이 오는 야광인데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도 오션스타도 제가 보니까 다이버 시계 맞아 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이버 워치 맞네요. 야광 멋집니다. 야광 지속력이 또 이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세이코 루미브라이트 요 스모에 있는 루미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광 지속력이 스펙상으로도 보면 뭐한 7, 8시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써봐도 7, 8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 밝기로 계속 7, 8시간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어두운 데 있다 보면 사람 눈도 어둠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야광 보는 거 정말 지장이 없더라. 참 밝게 느껴지더라. 그리고 요거 시스타 보죠. 시스타 야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요 파란색이 참 예쁘네요. 네. 이것도 제가 밤에 자면서 착용하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새벽에 갑자기 몇 시지 하고 일어났을 때 보기 참 좋은 시계. 그리고 미도 오션스타. 사실 얘가 좀 그 지속력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야광 지속력이. 처음엔 이렇게 좀 나름 밝은 편이기는 한데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오션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뭐 후속작들 또 나오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죠. 아마 시스타 2000 티소코 안 샀으면은 그 미드 오션스타 후속작들을 제가 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는데 근데 시스타도 사고 이렇게 또 스모도 구하고 뭐 굳이 또 미드 다이버 워치를 한 개 굳이 더 할 필요 있을까 그렇기는 하네요. 뭐 또 이 생각이 또 언제 변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이버 워치 스페셜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봤는데 엔딩 멘트는 용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요 다이버 워치들은 요 용두
용도를 잘 잠궈둬야 방수가 잘 되거든요. 방수 자 이렇게 정도로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돌리면 밥 주는 거, 1단 빼면 날짜 돌리는 거, 2단 빼면 분심 돌리는 거, 조식 멈추고요. 근데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용도를 그냥 열어놓은 채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게 물이 들어가서 와 이거 방수식인데 왜 물이 들어갔지 하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열어놓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잠그셔야 돼요. 콜라병, 콜라 뚜껑 잠그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살짝 밀면서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된다. 자, 그냥 나사 볼트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꼭 잠기거든요. 네, 꼭 잠긴다. 아 그리고 모든 오버토킹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꽉 잠그게 되면 이게 또 안에 그 고무 파킹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작은 또 그런 부품들이 있거든요. 너무 꽉 잠그면 걔들이 오히려 압력받거나 해가지고 또 걔들도 사실 다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아가지고 오히려 네, 사용 시간이 그러니까 그 방수를 위한 네, 그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뭐든 적당히 잠그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이버 스페셜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스모를 영입해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기분이 아주 좋네요. 참 오래간만에 또 이제 다이버 워치 특히 이제 세이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세이코 거를 영입을 해봤는데 의외로 또 이제 참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시계도 아니면서도 피니싱이 나름 또 괜찮더라. 네, 이렇게만 보셔도 사실 이렇게 뭐 자라체 폴리싱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뭐 준할지도 모르는 그런 피니싱이 언뜻 들어가 있기는 하다라는 거. 사실 그 티소 시스타 2000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요 이제 완전 검은판을 선택을 했던 게 이게 메탈 케이스 피니싱이 사실 요 스위스 시계들 다이버 시계들도 지금 보면은 이거 TME 라인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간결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간결한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검게 칠을 해버리니까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티도 안 나. 그냥 새까마니까 차라리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피니싱이 상당히 유려합니다. 예뻐요.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그리고 만질 때도 느낌이 이렇게 문질문질하다 보면은 어디는 유광이고 어디는 무광이다라는 게 손끝으로 되게 느껴지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근데 자꾸 너무 만지다 보면 이렇게 유분 묻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좀 닦아주고 이게 참 예쁜 다이버 워치 그러면서도 ISO도 인증까지 달려있는 받기도 한 그런 200m 방수가 되는 좋은 시계다라는 거 그리고 신성이 정말 좋다. 스모 리뷰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길어지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세이코 스모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그 국내 리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이코 다이버 워치 개보 정리하면서는 이렇게 따문따문 나오는 건 있고 또 완전 구형을 리뷰한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이버 익스텐션 있잖아요. 브레이슬릿에 물론 얘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밑에 줄 있죠. 밑에 줄에서 이거 이쪽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밀어요.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면 네, 뿅 이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수트, 그러니까 다이버 수트 같은 거를 입고는 시계를 찰 때 이게 이제 낑기니까 옷에 이렇게 넣었을 때 끝까지 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익스텐션을 줘가지고 쓰는 기능인데 실생활에서는 사실 별로 거의 쓸 데가 없는 기능이기는 하죠. 저는 사실 익스텐션 기능 딱 한 번 써본 적 있어요. 예전에 저보다 팔뚝이 아주 두꺼운 친구가 야 나 그거 한번 잡보자 라고 했을 때 익스텐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 하고 줬더니 야 나한테 딱 맞네 너무 편하다 뭐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그럴 때 위에는 저는 쓸 일은 없는 기능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혹시 모르죠.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저도 실생활에서. 네. 자 그러면 세이코 스모, 세이코 다이버 워치에 대한 리뷰는 오늘 이쯤에서 할게요. 제가 원래 이 30분 내로 모든 리뷰를 끊는 게 목표인데 웬만하면 더 짧게 오늘은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길어졌네요. 자 29분 지금 25초를 막 넘어가는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